네, 4인사색 투자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팀장 모시고 중국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먼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많이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. 아니면 기대가 이미 다 반영된 건지 어떤 겁니까 지금? 사실 우리가 이 보복 소비에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표현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보복 소비보다는 조금 느리고 긴 회복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저는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소비가 좀 강하게 올라올 걸로 봤었는데 지난번에 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부양책에 붙자도 없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천천히 소비가 완만하게 올라오는 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고 막 면세점에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뭐 뭔가 좀 많이 사고 이러는 걸 기대하는데 화끈하게 오는 건 없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죠. 중국이 노동절 연휴예요. 이때 이제 제로 코로나 이후에 폐지 이후에 처음 맞는 노동절 연휴인데 이때 소비가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일단은 단체 관광 리스트에 이 중국이 나갈 수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이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포함되면 사실 이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최근에 중국 분들이 해외여행 나가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하는 이 지역과 이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확실히 이 중저가 라인업에서 우리나라가 끼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. 근데 중산층 분들은 소득이 올라간 걸 반영해서 조금 더 상위 지역들, 조금 소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지역들. 뭐 이를테면 유럽 같은. 네, 그런 쪽을 선호하는 그림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한국에도 넘어와서 조금 프리미엄 소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. 그래서 전체 이 Q에 대한 기대보다도 P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반영해서 주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뭐 유럽 명품들이 요즘 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. 그거 중국 덕입니까? 네,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올해 들어서 글로벌 이 경기의 침체 이런 이야기하면서 유럽도 리세션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꽤 괜찮고요. 그리고 유로스탁스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에르메스나 사실 이런 프리미엄 쪽에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명품 이제 상장사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사실상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쪽이 그런 쪽인 것 같다.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화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정작 리오프닝 효과를 유럽이 가져가는 꼴이 됐네요. 자, 중국과 연결돼 있는 우리 중국향 소비재들 그래도 그 기대치는 많은 것 같은데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지요?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그래도 단체 여행 관광 가능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하면 워낙 또 사실상 급등했다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에서 어떤 탑티어 이 레벨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건 결국 저는 미디어 엔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크게 바뀌는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들을 오히려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소비재들의 중국 수출, 중국향 수출은 어떻습니까? 사실 좀 녹록지 않은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큰 공백기였던 사드라는 이슈가 있고 나서 이 기간 내에 중국에 있는 브랜드들, 그다음에 기타 뭐 일본이나 태국에 있는 일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할들이 많이 좀 가져간 측면들이 있고 이것들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이번엔 또 국유기업을 얘기를 해볼까요? 지난 1월에 중국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공개했는데 ROE를 핵심 평가 지표로 추가한다고요.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?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안정적인 고용. 그러니까 인풋이 아무리 커도 아웃풋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즉 수익성을 고려해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는 뭐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었는데요. 이걸 이제 완전히 바꿔서
체질 개선을 이뤄내서 국유 기업도 이제는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해라라는 미션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이 주식 시장, 그다음에 이 경기의 체질 개선 자체를 국유 기업 주도로 좀 이뤄나가겠다. 이러한 좀 중요한 선택으로 볼 수 있고, 아까 말씀 주신 그 국유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을 이제 줄여서 국자위라고 하는데 네. 국자위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이제 국부 펀드 중에 이제 테마섹이라고 테마색 있어요. 있죠. 테마섹은 물론 이제 해외 투자도 하지만 자국 내 기업들로 투자하면서 관리감도 꽤 잘하고 있는 국부 펀드 중에 하나인데, 국자위도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내부 기업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산업 내에서 마켓쉐어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성장시키겠다. 이러한 계획들을 좀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또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. 이 ROE, 자기자본 이익률 그 점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의 성장을 상당히 중시하고 질적 성장을 보겠다는 얘기여서 앞으로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, 또 하나는 이제 이 부패 척결, 고강도 사정, 뭐 그래서 30대 국유 기업에 대한 이 현장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,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?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?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4대 안보였어요. 네. 그래서 4가지 안보 전략에 입각한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, 이 부패 대상에도 이 안보 전략이랑 좀 연결되는, 특히나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네. 다수 좀 리스트에 편입이 됐어요.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선언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직접 국가가 나서서 여기서 진두지휘를 하겠다. 이러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런 국유 기업 개혁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? 일단은 이 첫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선언하고 나서 줄곧 얘기했던 게 공동부유거든요. 예. 근데 공동부유라는 건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내리고 이 못 그렇죠. 사는 사람들을 예. 올려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걸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결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. 근데 이 재정의 지원을 국부를 늘리는 방향을 국유기업의 개혁, 그리고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걸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걸 나눌 수 있는 힘을 더 기르겠다라는 예, 목표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이 4대 안보 전략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의 기업들, 특히 이 산업들이 국유기업 개혁 대상에 대거 편입되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통신이라든지 금융, 그다음에 에너지,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예.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중 패권에서 중국이 좀 내실을 다져야 되는 거, 여기서의 수익성을 더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을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테마랑 같이 엮어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목적과 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중국도 있습니다. 양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. 그런 점에서 밑에 하층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또 우리 박 팀장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밸류체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 데이터 경제를 사실 주도하는 게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3대 통신사 모두 다 국유기업입니다. 네. 여기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죠? 차이나 텔레콤, 차이나 모바일, 차이나 유니콤 이렇게 예. 3대 통신사가 있는데, 이들은 사실 우리나라 KT 같은 이런 그 통신사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이 데이터 경제에서 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,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걸 구현하는 기술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통신망을 연결하고 여기에서의 뭐 사업 기회들을 좀 더 누릴 수는 있겠지만, 핵심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인데, 이 빅테크 기업들을 통신사와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국유기업 통신사들도 원래는 사실 통신료를 계속 좀 내려오는 기조들을 보였는데, 통신료를 조금 올리면서 여기서 역할들을 더 확대하고 클라우드 사업부에도 편입이 되는, 특히나 알리바바가 또 클라우드 쪽에서 마켓쉐어가 45% 정도가 되는데, 여기에서 역할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알리바바 잠깐 얘기하셨는데 알리바바 그룹이 6개의 독립 회사로 개편된다.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
이거는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빅테크 기업들 규제가 뭐 2, 3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모든 시작은 알리바바의 마윈 때문이었습니다. 그가 이제 공시석상에서 중국 정부 네.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라 그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분사돼서 분할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분사돼서 상장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러면 일단 빅테크 규제 영향력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에서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실 이들 기업에 대한 불안감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중국이 가장 좀 경악했던 것이 정부 비판했다고 바로 그냥 그 사라지게 하는 이거 정말 경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알리바바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. 자, 2분기에 중국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요. 일단 소비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맞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중국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고 완만하게 내년 2분기까지 소비가 조바심 나오기 내지 때문에 말라는 말씀이죠. 네, 조금 더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헬스케어가 좋은 접근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연초 이후로 소비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걸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시장도 먼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장기 트렌드로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저도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정말 딱 2분기만 보자면 말씀드렸던 이 국유기업 개혁 테마 이 산업들을 고루 잘 편입하고 있는 게 홍콩의 H지수입니다. 예. 여기에 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 그다음에 이 국유기업 개혁의 테마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 두루 고려했을 때 2분기는 홍콩의 H지수를 말씀드리고 있고 정말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부양하고 있는 AI나 통신 쪽의 ETF가 본토에 상장된 것들이 꽤 있고요. 예. 우리가 이제 한중 ETF 커넥트라는 게 개통되면서 본토에 상장되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. 네. 하여튼 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팀장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